북적북적 북클럽. 우리는 서로를 무관심으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아무도 타인의 운명을 대신할 권리는 없으며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신만의 자아가 존재하는 이상 인간은 각자의 세계 속에서 누구나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로가 이방인임을 존중할 때 오히려 나 그리고 타인의 존재를 강하게 긍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동의하시나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적북적 문 여는 첫 곡은요, 오후의 산책, 바다가 노래합니다.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작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함께할 독서팀은요, 워킹맘 북클럽의 황금자 씨, 정경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외롭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메르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잘 나오셨어요. 우리 경자 씨도 나오셨네요. 행복한 네. 여자 정경자입니다. 오늘 메르소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작정들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북적북적 북클럽에 이렇게 행복 디자이너 그리고 마음 디자이너 함께 나오시니까요. 오늘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뭐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말도 많고 사실 탈도 많아요. 번역 문제도 또 얼마 전에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들어봤어요. 책을 장사 지내기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 좀 깊이 오늘 아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작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알베르 까뮈는 1913년 알제리에서 출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잖아요. 네. 그때 아버지께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어요. 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학에 그 은혜를 입어서 입학을 했고요. 1942년 이방인을 발표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스트라든지 시지프 신화를 발표를 했고요. 네. 57년도에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네, 노벨상까지. 네, 그리고 60년대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알제리가 사실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130년 동안 식민지로 살다가 1962년에 독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 의해서 아랍인들이 사실 많이 그 고통당하고 또 착시도 당하고 죽기도 했는데 네. 이 작가가 그 메르소를 통해서 그 아랍인들의 죽음을 대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듣고 보니까 오늘 그 작품 이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줄거리도 알아볼게요. 네. 주인공은 선박회사 말단 직원인 메르소예요. 네. 어느 날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고 서둘러서 어머니가 계신 양로원으로 갑니다. 네. 그 양로원의 관리가 어머니의 시신을 보지 않겠냐고 묻자 네. 두 번이나 거절한 메르소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슬픔보다는 심한 더위 속에 두통을 느끼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관리인이 준 카페오레를 마시고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담배까지 피웁니다. 아, 그런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이튿날 그 여자친구 마리와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좀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친구 레이몽과의 관계에 이렇게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 아랍인을 이유 없이 죽이는 사건으로 살인죄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재판에서도 그 검사의 말에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면서 죽음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는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좀 독특한 그런 네. 인물이네요. 예. 사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인데요. 인생이 굉장히 부조리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젊은 시절에 이 책 많이 읽으시지 않으셨나요? 네, 한 번씩은 다 읽어봤던 네. 것 같아요. 뭐 네.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한두 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또 읽게 되네요. 네. 먼저 책 읽고 인상적인 부분 또 마음에 남는 부분 이야기 할 텐데요. 저는 메르소가 사실은 이게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네, 안 맞아요. 그런가요? 예. 네, 비슷한 점 많지 예,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또 반대로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굉장히 찾고 있는 이 모습은 또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재판장이 주인공 메르소한테 엄마를 부양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었냐고 물어봐요. 네. 근데 이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도 나도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었고 또 누구에게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우리는 각기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네요. 네, 이렇게. 엄마와의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너무 마음에 아프게 느껴지는데 그것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지만 이렇게 좀 마음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작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가족이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살잖아요. 그렇죠. 바쁘게. 그래서 모여서 밥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을 못 나누고 사는데 이 메르소도 그 오랜 시간 지금 엄마와 떨어져 살면서 그 마음을 나눌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르소의 그 행동만 보고 사형을 시키는 게 맞나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네, 이 사람 속마음 좀 알고 싶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더 특별한 것은 변명을 하지 않죠. 네. 더 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메르소의 어떤 반응을 보면 이 사람 또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양로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조의를 표함. 이것만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어제였을지도 모른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약 20km 떨어진 마랑고에 있다. 2시 버스를 타고 가면 밤이 되기 전에는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하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간의 휴가를 신청했다. 뚜렷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는 나의 휴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달가운 기색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라는 말까지 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괜한 소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네. 씁쓸한 대화네요. 네,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네.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죠. 그렇죠. 네,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사장님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 좀 낯설지 않나요?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불편한데요. 네, 사실 불편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정말 위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저희 슬프냐고. 네. 그런데 이들을 보면 이제 그 사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건 내 탓이 아니라는 고 말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 말에 참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요. 그 대사가 정말 불편하죠. 예, 뭔가 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만 서로 하는 초점이 일에 맞추어져서 서로 이렇게 무관심한 이렇게 관계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라고, 얼른 가보라고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나. 그 대화가 참 불편합니다. 그랬군요. 서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서로 그렇죠. 관심이 없고 예. 이게 관계가 좀 형성되지 않은 상태구나. 예. 두 사람이 마음을 나누지 않는 좀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찔리는 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도 한 사람 빠지면 사실 많이 일을 하는 힘들죠. 게 내가 또 그만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사장님이 그 일이 많으니까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막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깊이 있게 서로 사람을 사귀지 않고 직장인들끼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실 살거든요. 그래서 슬퍼할 여유가 없는 예, 거죠. 왜냐하면 저 일 내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네네. 마음 갖고 그리고 또 네. 무관심하고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 연결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부조금을 쉽게 이렇게 송금하기도 하는 현상이 지금 돈으로 일어나고 다 있습니다. 메꿔요. 네. 네. 예. 그러고 이거 보면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반응하는 건데, 이들이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 얼마나 힘드냐 위로해주고 했으면은 이들의 관계가 참 좋았을 텐데, 소설 쓸 인물들을 보면은 그 관계가 참 이렇게 형식적인 관계라 좀 많이 불편하게 저는 느꼈어요. 네, 근데 아까 금자 씨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요 서로 깊이 관여하지 않고 맞아요. 네 일을 하고 살 때가 많은데 사실 힘든 일 생기면 네. 그래도 먹고 자고 할 일은 다 하지 다 해요. 않나요 저희가? 네, 다 해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메르소처럼 이렇게 마음에 메르소가 사실 속으로 겉으로는 울지 않았지만 사실 속마음까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아무도.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화도 나지만 무관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댈 곳도 없고 나중에는 이렇게 소외되고 이방인으로 이렇게 변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네. 네. 근데 장례식도 문제였지만요, 예상치 않은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변에서. 이것도 이제 메르소가 얽혀 있는 사건인데요. 검사는 쉽게 정말 사형을 결정했다고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발췌문 읽어보겠습니다. 검사는 어머니가 죽은 이후부터의 사실을 요약했다. 검사는 내가 냉담했다는 것, 어머니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과 이튿날 여자와 함께 해수욕을 했고 페르낭델이 주연한 영화를 보았으며 나중에는 마리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음을 지적했다. 검사는 나의 영혼에 대해 연구를 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배심원들에게 말하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며 또한 인간미도 없으며 인간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도덕심조차 찾아볼 수 없노라고 말했다. 나는 여러분들께 피고에 대하여 사형을 요구합니다. 사형을 요구해도 가벼운 심정입니다. 생각건대 지나온 재직기간 중 사형을 주장했던 경우가 있었긴 했으나 오늘처럼 이 괴로운 의무가 신성하고도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의식과 괴물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의 얼굴 앞에서 느끼는 전율감에 의해 상쇄되고 메꾸어지고 밝아지는 듯이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검사의 지금 발언인데요. 확신 있게 사형을 지금 네, 사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메르소는 전혀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정말 그럼 괴물 맞나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괴물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냉담했다, 나이 몰랐다, 괴물 취급하는데 저는 사실 제 나이도 헷갈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남편 네. 생일도 헷갈려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관습이 있는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은 괴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주인공도 사실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 사람이 그 의미 없다고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변명을 안 한 건데 네. 그렇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살라마노 영감이랑 레몽한테는 작은 관심과 친절을 가지고 대해주잖아요. 네.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죽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변명을 안 하는 그렇죠. 거지. 네. 그런데 메르소가 너무 쉽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 내버리죠. 아닐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살인 사건도 고의인지 우발적인 건지 좀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전혀
잘 안 나오죠. 네, 전혀 네. 얘기를 안 해요. 뭐 칼날이 비친 빛이 누나를 파고들어서 권총 방아쇠를 당겼다. 이런 말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또 어머니한테 한 태도나 마리한테 한 태도, 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변명하지 않지 하고 검사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메르소를 향해서 사형보다는 왜 그런지 좀 대화를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여자친구 마리와도 사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랑만 했지 마음을 나누진 않더라고요. 네. 어머니와도 오래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각자 살다 보니까 이제 무관심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요. 예, 좀 안타까워요. 네. 인간의 내면의 본성이 악하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이 이렇게 우리가 관습적인 걸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네. 주인공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의 그 본성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여기 에피소드로 나와 있는 체코 어머니 사건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 까미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숙박하러 온 어떤 돈 많은 남자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들이었죠. 아들, 네.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자기의 성공을 깜짝 놀래주려고 말을 안 한 건데 그렇죠. 아들인지 모르고 돈만 뺏어. 오랜만에 그 온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이제 자기 아들이었죠. 이제 이 사건을 왜 여기에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겉으로 슬퍼하는 척 엄마가 돌아가시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쏙 내면은 굉장히 악하다. 네, 이런 근데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데. 근데 또 굉장히 맞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내면이 맞는 것 같은 예. 느낌도 들고요. 아, 저도 그래서 여기 어머니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말 그 인간보다 사실 돈이 더 중요시 여기는 세상을 고발하고 싶었겠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엄마가 죽자 울지 않잖아요. 네.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진짜 인간의 본성을 좀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인간의 본성 사실 무시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 본성 거스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새로운 가치가 접목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네. 인간이지만. 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이 사람은 발견을 못했구나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네네.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다 가져봤을 것 같아요. 저도 젊은 날에 이거 맨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이거 뭐하러 80까지 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사르트르의 구토나 그래, 이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젊은 날에는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20대 때 보면 30대 먹은 사람은 저렇게 나이 먹고 그래서 왜 살까?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도 살고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와 의미가 거기 안에 발견이 된다면 이렇게 허락된 날까지 사는 게 참 아름답지 않나. 그날 다르지 않나요? 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장미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들꽃도 매력적인 그렇죠.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삶이 다 다르게 아름답게 가치가 사실 부여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까미가 좀 일찍 그죠? 40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잘 모르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유를 만들어서 사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겠는데요. 네. 다음 읽어볼게요. 메르소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건데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빈손인 것 같지만 확신이 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해서 신부보다 더 확신이 있다. 나는 옳았고 지금 역시 옳다. 그리고 늘 옳을 것이다. 맞다. 내게 있는 것은 진리가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늘 옳을 것이다. 내가 그 부조리한 인생을 계속 살아오는 동안 내 미래의 심연 속에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세월을 가로질러 어떤 숨결을 느꼈는데 이것은 도중에 내가 살아온 비현실적인 세월 속에서 내게 제공되는 모든 것을 균등화시켜 놓았다. 다른 사람들도 또한 언젠가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도 역시 사형당할 것이다. 살인죄로 기소당하여 그가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중요성이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삶의 무의미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자면 사실 30살이 죽든 70살이 죽든 그것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어느 경우가 됐든 그 뒤엔 다른 남자들과 다른 여자들이 살아가기 마련이고 그런 일은 수천 년 동안 그럴 것이다. 사실상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지금이 됐든 20년 후가 되든 늘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죽고 난 뒤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게 되리라는 걸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와 그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네. 메루소의 생각인데요. 너무 확신에 차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확실해요. 나는 옳고 네. 지금도 옳고 네. 미래도 옳고 인생 살만한 가치 없다. 네. 네, 지금 죽어도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언제 죽어도 미련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죽음 앞에 서면 다 이런가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네.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살려달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리고 살고 싶죠, 했어요. 사실. 네. 근데 그 어, 죽고 싶다는 말은 말이지 사실 그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르소도 이 사람이 진짜 소설 속 인물이 아니고 실제 사람이라면 진짜 죽음 앞에서 사형 앞에서 섰을 때 아마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리얼리티가 네. 좀 떨어지는 게 네, 아니라. 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평범한 일상, 무의미했다고 하는 일상, 그런 네네. 하루가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그 하루 살아보고 싶은 그런 일상일까. 그렇다면 또 이게 진짜 무의미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그런 삶이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메루스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사실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을 꾸역꾸역 살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그런 거네요. 아니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자기의 생각을 이제 진리인 양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행복한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안 태어나서 그런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네. 이 메르소가 자신이 옳다는 생각부터가 좀 이렇게 크게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틀릴 때도 있죠, 네, 우리가. 자신만만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까미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었는데요. 그 죽음 앞에서 메루소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 아까 금자씨 말한 것처럼 좀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도 하나 있었는데 딸하고 추억도 더 만들고 딸이 크는 것도 좀 보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무의미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던 게 자동차 사고로 죽었는데 네. 갑자기 그 불의의 교통사고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가슴이 아플 건데 그 죽음 앞에서 딸의 얼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딸과 정말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딸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런 거 다 보고 살고 싶을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메르소도 진짜 정말 죽고 싶다고 거기서는 빨리 죽고 사형당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인물이 아니고 소설 속의 인물, 가공된 인물 이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느낌도 있고 의미를 찾고 싶다. 네. 네, 그런 이런 마음. 이런 심정도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메루소는 자기가 보는 한계 안에서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인생에 부조리하다고 고발만 하지 그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각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네요. 맞아요. 시각적. 네, 그래서 관습에 매이지 않고 자기 느낌 그대로 표현하는 뭐 실존주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직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군데 더 읽어볼 텐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좀 메르소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동틀 무렵에 사이렌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그 소리는 이제 나와 영원히 관계가 없는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가 생의 종말에서 왜 약혼자를 가졌었는지, 왜 생을 다시 시작하는 놀이를 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듯했다. 그곳 역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주위에서도 저녁은 우울한 휴식 시간 같았었다. 그처럼 죽음의 가까이에서 어머니는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를 했던 게 틀림없다. 누구도 그 누구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권리가 없다. 나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모든 나의 고통을 순화시켜주고 희망을 없애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이 징후들과 별들이 가득한 이 밤 앞에서
처음으로 이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다. 이 세계가 이렇게도 나와 비슷하고 사실상 형제 같음을 느끼게 되니 나는 행복했었고 또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마지막 생의 극치를 위하여 내가 덜 외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내 사형이 집행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증오에 찬 고함 소리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네, 마지막 장면인데요. 어머니가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서 삶의 가치를 좀 부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살아보고 싶다고. 네, 살아보고 싶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주인공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살고 싶은 열망도 좀 느껴지거든요. 네.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죽지만 맞아. 그래도 이유를 찾아주세요 하고 절규하는 네. 거로 느꼈어요. 저는. 네, 어떠세요? 저 같아도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살고 싶다 이 말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외롭고 무관심에 익숙해졌는데 마지막에 작은 소망으로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와서 네네. 증오의 함성으로 그를 맞아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덜 외롭고 싶다 이 이유였는데 마음 안에서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네, 싶고. 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생애의 답을 알고 싶다, 의미를 가지고 싶다 이런 네. 의미로 봐도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이 메르스의 마음이 보여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네네. 이 사람 속마음은 사실 살고 싶었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그 변호사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속마음 얘기했으면 좋겠어. 나 너무 두렵다고, 나 살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말했으면 너무 이렇게 좋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히려 의미를 발견할 네. 수도 있었겠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여기에서는 회사원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큰 힘에 의해서 갑자기 죄인으로 돼버렸어요. 네.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그걸 보는데 아 그러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어느 순간 이렇게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내가 휘말려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좀 표현이 됐다면 분명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들도 있었거든요. 도움도 네. 주려고 했었고. 네. 근데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조금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까미가 살았던 당시가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것처럼 1, 2차 세계대전의 그 암울한. 네, 암울한 시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체가 굉장히 슬프고요. 네. 뭐 남을 지금 아랍인을 죽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네. 그 전쟁 동안에 그 생겨진 마음일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비관적이고 예. 굉장히 무의미하고 예. 이런 심정이 좀 이해는 가거든요. 네. 이해는 가는데 또 네. 까미가 또 친구가 사르트르하고 친했잖아요. 맞아요. 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신도 없고. 그래 마음에. 없고 네.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신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가. 맞아요. 그 당시 네네.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메르스를 통해서 그 마음들이 표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이게 메르스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렇게 너무 닮았다. 그런데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 마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네. 인간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작가가 마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 원래 속마음은 그렇다. 예, 네. 그 제 마음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황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좋았다, 싫었다. 네네. 그래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원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안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거짓말이라도 근데 메르소는 예.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없다고 말하잖아요. 충실한 거죠. 자기 네, 속마음에. 자기한테 진솔한 예, 게 자기 감성에. 실존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분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보는 눈이 좀 바뀌면 인생도 바뀔 수 있다고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예. 부조리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네, 세상 돌아가는 게요. 때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새롭게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부가 있습니다. 다행히 2부가 있어서 네. 우리가 못다한 얘기는요. 2부에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맘 북클럽의 한금자 씨 그리고 정경자 씨와 함께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읽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으로 돌아옵니다. 박효신, 박성현이 부릅니다. 바람이 부네요.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에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2부 코너입니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인데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읽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책을 읽고 알게 된 점, 변화된 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까미가 이번에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네요. 네, 부조리하다 또는 실존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생각이 났던 게 까미의 딸이었어요. 네, 딸이 이제 딸을 두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순간에도 그는 이 메르소의 삶을 동의했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했을 때는 동의했을 것 같은데 딸을 생각한다면 정말 더 살고 싶고 또 메르소를 살려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소망적으로 바꾸고 삶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래 너도 이렇게 오래 삶의 가치를 두고 오래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해주고 싶지. 그래 너도 20이나 80이나 똑같으니까 너 20대에 주고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딸에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읽었던 이방인은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네. 지금은 좀 공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메르소를 향해서 검사가 돌을 던지잖아요. 왜 그랬냐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냉담했냐. 어머니 날이 몰랐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옳고 그름의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면 모두 이방인을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습에서 그렇죠. 벗어나면 예. 일단 네. 그런데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한가 사실은 행복한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이런 관습이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말하면 복 나간다. 그리고 버릇 없다. 사람은 이래야 된다. 예. 뭐 이런 거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쓰는 엔딩 이 코너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후 시대를 사는 그 까미의 경우에는요, 이 옳고 그름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렇죠. 전쟁을 예,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아픈 상황을 겪으면서 신은 없다. 네, 그리고 인간이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메르소에 대해서 다시 쓰고 싶습니다. 메르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좀 더 인생을 까미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요. 40대에 죽지 않고 50대, 60대를 좀 더 살았다면 메르소도 2부가 생기지 않았을까. 저희가 2부를 한번 써볼까요? 금자 씨부터. 맞아요. 작가가 정말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이 뒷부분이 2부에서는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1부처럼 그 사형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네. 원래는 그 전에 엄마랑 살았을 때부터 엄마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또 그때부터 시작됐다면 살인도 안 했을 것 같고 그렇죠. 만일에 사형이 더 이상 그 확정이 됐다면 사형에서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말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회사 사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네. 자기 속에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미안한 거는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고 또 검사와 변호사에게도 이렇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사형에서 감면당해서 무기징역이라도 간다면 그 길이 또 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까미가 좀 더 살았으면 메르소가 가명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멋진데요. 해주셨어요. 네. 저는 그 메르소가 마리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네. 둘이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한 6쯤 낳고 6이나. 예, 처자식 부양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생각에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행복한 메르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전을 예, 살면은 메르소가 달라졌을 것이다. 예. 근데 좋은 의견인데요. 맞네요.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이 참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스러운 게 죽은 아랍인에 대해서는 개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아랍인은 좀 억울했겠죠. 네, 왜 죽였는지 메르소가 내가 그냥 뭐 햇빛 때문에 그게 뭐 눈알을 이렇게 창끝이 찔려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네.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 그 마음이 잘 표현이 됐다면 죽은 아랍인의 입장에서도 참 이렇게 덜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이 작가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너무 소홀하게 지나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메르소는
본인은 실존을 하고 있지만 이 아라비는 실존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냥 다른 없어진 사람에 거예요. 의해서 네. 예, 그 부분도 또 생각이 되네요. 네. 정말 이렇게 마음은 사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 왜 네. 똑같은 돌을 매일 올라갔다 또 갔다. 떨어뜨려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살아오면서 20대 때 느꼈던 것과 틀리죠. 많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돌을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도 올라갈 때마다 틀렸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다 달랐는데 네. 똑같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80세까지 뭐하러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 그 부분이 좀 많은 차이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 먹으면서 사실 달라지고 경험하면서도 그렇죠. 달라지거든요. 네네.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가치가 사실 의미도 변하고 가치도 변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사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죠.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 훨씬 달라질 것 그 같아요. 돌을 끌어올리는 때 다 틀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는 이 책이 너무 기계적으로 사는 현대인들의 그 이야기와 너무 닮았잖아요. 네네. 근데 메르소가 사실 입장 바꿔서 자신의 딸이 아랍인처럼 어이없이 죽음을 당해도 정말 80세까지 사나 지금 죽으나 뭐 어차피 죽을 건데 괜찮다. 오래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 못하겠죠. 예, 그러면 그렇죠. 이 소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 이 사람은 실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한쪽은 네, 한쪽으로 억울하죠. 보면 굉장히 그렇다. 그 이야기도 이해가 되네요. 자기 삶에 그 충실하려고 하는 그 태도. 네,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위해를 가하기도 하네요. 또 마리에게도 그랬고요. 신부나 여기 나오는 변호사에게도 오히려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메르소가. 그래서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가지지 않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너도 틀릴 수 있어. 음. 그거 알려주고 싶은데요. 저는. 네. 그렇게 알았다면은 정말 이 사람의 삶이 지금처럼 그 사형으로 끝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형을 당했다 해도 그 순간부터라도 다시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네네.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훈련이 돼야 되는데 네.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필을 했다면 죽음도 가지 않았을 거고 죽음 이후에 그 남은 시간들도 훨씬 더 행복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네요. 사실 커피 맛을 모르면 커피 수입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네. 메르소가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봤다면 정말 행복했겠다. 너무 이렇게 어두운 면만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복한 사람을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 네, 그 신부님도 그렇고 예. 변호사도 그렇고 사실은 또 옳은 이야기를 했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주변에 마음 따뜻한 분 많은데 이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네요. 경자씨 만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정경사 씨 만났으면 내가 행복해졌을 것 인생이 같아요. 달라졌을 것 같아요. 커피 맛을 봐야 커피를 수입하죠. 예. 그래서 행복한 맛을 본 적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소가 80까지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네. 참 이렇게 멋진 일인데 네.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자기 마음이 한번 무너져야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아까 대화가 단절되고 기대될 게 없다고 그랬는데 네. 어머니의 사랑 살면서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다른 사랑에 비할 수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마음에서 맛보고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이 전달이 됐다면 이 사람 인생이 너무 달라졌겠다. 그러면은 절대로 작가가 이 마음으로 이 메르소를 이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메르소의 인생이 너무 지금과는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메르소는 까미의 모습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메르소가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죠. 살았다.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 연구를 한 결과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관계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사람들이 맞아요. 막 이렇게 네. 직업에 매여서 또 뭐 일에 매이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마음의 관계를 못 맺잖아요. 네. 근데 메르소가 그 관계 맺는 법을 좀 모르고 또 그 맛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부조리하다. 네. 이제 끝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죠? 맞아요. 계속 부조리함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볼펜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볼펜? 예, 네.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볼펜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만든 자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사나? 결국 메르소의 말처럼 죽기 위해 산다면 인생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부조리함을 통해서 그 새로운 세계를 배우면 참 행복하겠다. 벌레에서 나비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네네. 예, 새로운 세계를 배우면 참 행복했겠다. 아, 내가 왜 사나 생각해 보면 되게 좋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셨어요. 메르소는 사실 가치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인지를 모른 것 같아요. 네. 그 가치를 좀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졌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뭐 실버나 주변 분들, 뭐 다문화나 많은 활동들 하시는데요. 또 아프리카 오지에서 행복을 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초를 아껴서 또 따뜻한 일들 하시는 분들 많죠. 네, 네, 많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메르소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오늘 두 분이 멋진 결론 내주셨습니다.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또 관계를 맺고 또 아이를 6씩이나 낳아서 메르소와 결혼도 했고요. 이방인이 아니라 또 정착민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계를 넘어서 행복한 관계를 맺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주셨는데요. 오늘 메르소가 다시 우리 그 북적북적 클럽에 온다면 행복한 삶을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참 이렇게 메르소를 보면서 내 모습도 보였고 또 네네. 안타까운 면도 있었는데 삶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그랬는데 무의미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연결됐다면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아, 이 사람도 충분히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연결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어머니의 장례식을 보면서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 네네. 장례식 분위기가. 근데 저는 제 장례식을 미뤄 치러봤어요. 제가 활짝 웃는 영정사진을 갖다 놓고 행복한 여자 정경자 정말 이렇게 해놓고 분위기가 제가 막 살면서 이렇게 활동한 사진들도 걸어놓고 행복했던 사진. 예, 그러면서 슬픔 이기고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너희도 나처럼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 와라. 먼저 간다 기다릴게 했으면 장례식이 참 이렇게 아름답겠다. 네. 그래서 미리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남아있는 아, 멋진 사람들도 그림이네요. 행복해졌겠네요. 예. 네, 죽음 앞에까지 또 행복한 여자가 되셨어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책으로 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워킹맘 북클럽의 황금자 씨, 정경자 씨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읽을 책 안내드립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마시멜로를 즉시 먹어치우지 말아라. 더 많은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유혹을 이기면 눈부신 성공을 맞이한다. 어릴 적에 그 실험 한 번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놓인 마시멜로. 여러분 언제 드실 건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우리는 과연 이방인일까요? 인생은 부조리하니 지금 죽으나 80에 죽으나 큰 차이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 적용시켜보면 명확해지는데요. 까미는 자기의 딸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깨닫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의미가 있는 상대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